그리고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회도, 일단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이제 수강한 후에 이제 차근차근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1회독을 할 때는 요것만 해도 된다고 봐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냥 그날 부분 쭉 읽어보고, 아니면 이제 내가 이론은 충분하지 못하다 싶으면 그 수업 들어오기 전에 핵심 이론 정리 부분을 좀 풀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날 있었던 걸 다시 한번 쭉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커리를 따라오는 학생들 중에서는 뭐 기본서, 토킹스, 필기노트, 토킹스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기본서, 필기노트, 토킹스 완벽하게 순서가 일치하거든요. 근데 기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순서를 정확하게 맞추다 보게 되면 이게 객관식이다 보니까 4개 선지 중에서 1개 선지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없는 뒤에 나와야 될 게 앞에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기본서 순서대로 그대로 했다가는 학생들이 좀 순서에 맞지 않게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순서가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최대한 학생들의 이제 의식의 흐름을 맞게 이제 배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이 이제 앞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출은 어쩔 수가 없어요. 출제가 구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OX를 회독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날 분량만큼 이제 OX 문제를 다시 풀어주게 되면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일단 1회독을 할 때는 형광펜 쓰지 마세요. 이거는 원래 제가 학생들이 필기 이런 것들은 나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안 했었는데 형광펜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형광펜은 이제 마지막에 3회독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답 체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뭐 기화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기출 회독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1회독을 할 때 보이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다시금 보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뒤에 답 체크하는 것은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샤프나 이제 파란색 펜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는 뭐 2회독, 3회독 넘어가면 그때부터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회독 보세요. 방금 얘기했었던 그 내용이죠. 회독의 목적은 숨은 그림 찾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수업을 하러 오기 전에 한 4, 5회독 정도는 하고 수업을 하러 오거든요. 내가 만드는데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면 더 직관적으로 이제 전달이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아니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한번 쑥 보고 이제 수업 들어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답만 알려주는 그런 강사가 되는 거고, 반복하다 보게 되면 어떤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느껴지는 것이 있거든요. 1회독 할 때 안 보이던 게 정말로 2회독 할 때는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3회독 할 때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4회독, 5회독 하면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게 답이 체크되어 있고 그리고 답 체크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딱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답이 기억이 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답 찾는 게 회독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1회독이 끝나고 나서 2회독을 할 때 차근차근 읽다 보게 되면 이미 전체를 한번 봤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내용을 보게 되면 맞다, 이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게 내가 이해하지 못했었던 부분이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회독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단순하게 답을 외우고 막 기출을 이제 익혀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형광펜으로 이제 다시 봐야 할 이제 선지를 이제 체크를 한다. 그리고 빨간색 이제 볼펜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학생들이 이제 회독을 몇 회를 할지 몰라요. 어찌됐든 1회독, 뭐 2회독, 3회독까지 하고 이제 시험장 가겠다로 하는 학생도 있고, 뭐 심하면 뭐 7회독, 8회독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이 3회독이라는 게 마지막 시험 치기 직전에 보는 회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회독을 앞두고는 여러분들 그때부터 형광펜을 쓰시면 됩니다. 형광펜을 쓸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쭉 보다가 내가 딴 건 몰라도 시험 치기 전에 요건 봐야 되겠다.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만 이제 형광펜을 그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1회독 할 때 형광펜을 쓰게 되면 그냥 한 페이지 보면 뭐 눈이 부실 정도로 형광펜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회독을 하다 보게 되면 이건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기출 같은 경우는 워낙 반복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굳이 다시 안 봐도 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봐주면 좋겠지만 시험 직전에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형광펜을 그어가지고 시험 치기 전에 마지막 주에 한 반나절 만에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불필요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첫 문제를 보는 거나 내가 다시 봐야 되겠다고 나 스스로 판단한 것을 반나절 만에 다 보는 거랑 실제로 아무런 효과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형광펜 같은 경우는 마지막 파이널을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회독 기간 좀 짧을수록 좋습니다. 아시겠죠? 뭐, 학생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서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 번에 어떤 특정 과목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과목을 못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른 과목을 까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루에 이제 5과목씩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 언어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을 매일 해야지 이제 는다. 그래서 국어, 영어는 매일매일 하고 한국사나 행정법이나 그리고 이제 뭐 행정학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집중적으로 좀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행정법이 가장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좀 몰아서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1회독 할 때는 뭐 어차피 이제 진도의 순서 따라 차근차근 하겠지만은 이제 2회독, 이제 3회독 하고 이럴 때는 이걸 뭐 2달, 3달 늘려가지고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딱 잡아가지고 몰아서 쫙 끝내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짧게 보게 되면 전체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가.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회독. 여기서 제가 시험 직전이라고 이제 했죠. 이제 마지막 회독 같은 경우는 시험 직전에 한 반나절 정도 시간 내가지고 이제 형광펜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타 공지 강의 일정이 이제 매주 수목 8주 보강 1, 2회 정도 되는데 일단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루에 4시간, 정확하게 말하면 3시간 50분이긴 한데, 그걸 보통 한 번에 한 70분 정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죠. 그럴 때마다 20개씩 문제를 이제 푸는 거. 그 한 번 시간에 20개를 풀게 되게 되면 총 하루에 60문제를 이제 풀게 되겠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첫 시간은 10문제만 풀 겁니다. 그리고 이제 2강, 3강 20문제씩 풀면 오늘은 이제 50문제를 이제 풀 겁니다. 원래는 제가 진도에 맞춰가지고 챕터가 끝날 때까지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자, 오늘은 이제 몇 번까지 풀 거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습을 해오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근데 딱딱 끊어 20문제씩 이제 하게 되면 또 단점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51번 문제까지 딱 풀게 되면 깔끔합니다. 근데 오늘은 50분까지 풀게 되게 되면 딱 한 문제 내놓고 이제 딱 끊어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 아쉽긴 한데라 생각이 들다가, 그래, 오늘 50분까지 풀고 같은 쟁점 51번을 내일 시작하면서 풀게 되게 되면 어제 내용이 생각이 나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이 좀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하루에 60문제, 1시간에 이제 20문제씩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16회 강의에다가 보강 한 번이 필요합니다. 보강 마지막 날에는 50문제를 이제 풀게 될 것이고, 50문제 풀 때는 이제 25,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총 50강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7일간 오고 마지막 날은 50문제니까 조금 일찍 가겠죠. 그래서 계획대로만 되면 저는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것만 기출만 계속 확실하게 한다 하더라도 100점 맞을 수 있다라고 그거는 이제 제가 100%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거기는 100%라고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얘기했었던 그 진도 그거는 100%라고 장담을 못하겠다. 그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일단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과 답변. 제가 요즘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단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하고 있고, 네이버 카페는 제가 직접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를 직접 만나고 싶으면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네이버 카페 와서 질문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아까 시작하면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도 이제 얘기 적어놓고,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여기 날개에다가 선생님 멘트라고 있거든요. 이 문제집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 배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약간 좀 억울하긴 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하나를 빼고 하나를 집어넣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흐트러져가지고 다른 것도 옮겨야 돼요. 뭐 하나 이제 블록 빼게 되면 이제 다른 거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 1000문제, 1406개의 문제가 굉장히 불안하게 이제 조합이 딱 형성돼 있어요. 거기다 하나 툭 빼게 되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티도 안 납니다. 티가 안 나니까 지금 제가 티내려고 막 머릿말에도 쓰고 머릿말에도 있고 또 여기다가 또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하고 여기도 얘기하고 중간에 날개도 막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하프를 푼다든지 스피드를 푼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쨌든 제가 제 계획에 따라서 문제를 이제 배열한 거니까 그냥 뭐 알아서 잘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따라와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또 여기 적어놨죠. 치밀한 문제 배열과. 자,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여기까지 적으라고 이제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연구실에서 이제 잡담 같은 거 하면 맨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또 당연하듯이 집어넣어놨네요. 자, 그래서 11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